Hello everyone, 여러분 반가워요. 천학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고객과 인간관계 이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고객과 인간관계에 먼저 인간관계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지하고 있는 우리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과의 그 관계도 사람 간의 만남이고, 또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만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동료 간의 관계, 선후배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고객 관계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들을 통틀어서 사람들은 인간관계 또는 대인관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란 사람과 사람의 일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러 다양한 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선후배관계, 직장에서의 다양한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형성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러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사회심리학의 관심 대상이고, 또 그중에 이제 임상심리학적 치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경영학에서 인간관계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의 인간관계는 기업의 그 구성원과의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이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생산성과 효율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그 근로 의욕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까에 경영학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 또는 구성원들의 그 사기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조직의 그 목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립하는 수단 또는 기술로 인간관계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의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그 성과, 그러니까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들의 행동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학에서의 인간관계 성립 배경은
과학적 관리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 예, 예, 테일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또는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메소드 스터디, 이 방법 연구죠. 그 다음에 타임 앤 모션 스터디, 시간과 동작 연구, 페이 인센티브의 지불이고, 스탠다다이전 of 프랙티스, 표준화, 작업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관리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럼 과학적 이런 관리 기법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거는 단순히 인간을 하나의 그 기계 또는 부품화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기계 취급을 하고 그들의 인간성을 무시하고 말살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테일러의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는 결국은 단기간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노동자의 작업 능률이나 생산성 향상에 오히려 역효과, 즉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과학적 관리론에서 호돈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전화기 제조업체인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 서부 전기 회사의 그 호돈 공장에서 5차례에 걸친 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그 노동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기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노동자의 자세와 감정이 생산성 향상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노동자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고려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나타나는 인간관계론, 그러니까 휴먼 릴레이션십이라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경영학에서의 인간관계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영학의 인간관계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 행동이나 집단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motivation theory, 동기부여 이론이 있고, communication theory,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있고, leadership theory,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두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즉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관계를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자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자신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자아 커뮤니케이션, 두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소규모
집단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소규모 스몰 그룹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행정의 조직과 같은 조직에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오거나이제이션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면대면 공공 커뮤니케이션, 페이스 투 페이스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신문, TV 등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매스, 대중 매체를 통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는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대인,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해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사람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 즉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바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인간관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과 또 서비스 생산자,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게 두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고객과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서비스 생산 공장에서 서비스를 구매 또는 소비하는 동안에 서비스 생산자들과 접촉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그 관점에서 본다면 고객과의 인간관계는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또는 연인관계와는 다르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되는 일종의 공적관계 또는 계약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인간관계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그 관계의 성격이 매우 단순하며 또 몸이 건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객과 인간관계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교환을 위해서 만나는 공적관계 또는 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접촉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 즉 경제적 변수나 또는 역동적 사회적 변수 또는 이런 것들이 전체 서비스의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생각은 서비스 기업과 고객의 경제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또 금방 얘기했듯이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적관계 또는 계약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몸이 건조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원래의 본 모습은 경제적 교환을 위해서 만나는 공적 관계인과 동시에 또한 인간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제 경제적 변수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사회적 변수, 고객 관계 능력이 동시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고객과의 인간관계가 고객의 서비스 인카운터나 또는 전체 서비스 질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고요. 또 사회적 밸런스가 경제적 밸런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고객과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그 평가 기준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SERVQUAR 자이스말과 파라수라만 그리고 베리에 의해서 서비스 질에 관한 그 연구에서 밝혀낸 것으로서 고객들과 또 자신이 구매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형성입니다. 의형성은 물리적 시설이나 장비 또는 직원,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외부적인 어떤 모습들, 외양을 말하고요.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능성은 자진해서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태세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설득성은 직원의 지식이나 예절 그리고 신뢰와 자신감을 전달하는 그런 설득 능력을 말하고요. 마지막 공감성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별적인 배려나 관심 이런 것들을 공감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고객과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관심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객과 인간관계의 전문서적이 발견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는 대학이나 대학에서 서비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고객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과목이 많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반적으로 또는 학계에서의 관심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고객과의 서비스 또는 경영학적 측면, 커뮤니케이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야 또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개인 간의 인간관계나 또는 기업에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과 또는 연구 또는 전문서적 또는 대학 같은 데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과목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